오늘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정상의 스포츠용품 업체는 나이키입니다. 그런데 나이키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라이트입니다. 필 라이트는 1938년 2월 24일 오리곤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레곤 저널의 발행인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그는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포틀랜드에서 보냈는데 오리곤 주립대학 4년,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2년, 그리고 군대 1년 등 총 7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포틀랜드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나이키 본사가 포틀랜드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행정구역상 나이키 본사는 비버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버튼은 포틀랜드 메트로에 속한 포틀랜드 바로 옆의 작은 도시입니다. 필 라이트는 어려서부터 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중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했는데 뛰뛰기는 오레곤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원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절 그의 꿈은 위대한 육상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꿈을 접고 맙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위대한 육상 선수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신발이었습니다. 자신이 수입한 혹은 자신이 만든 신발을 신고 기록을 단축하는 육상 선수를 보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필요는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필 라이트는 스탠포드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을 수강할 때 신발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썼습니다. 사실 내용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업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보고서였습니다. 그의 결론은 일본 카메라가 미국 시장에서 독일 카메라를 압도한 것 같이 일본 운동화도 언젠가는 독일 아디다스 운동화를 제압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아디다스가 전 세계 운동화를 대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거는 빈약했지만 그의 전망은 곧 그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막가파식 신념은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에 잘 녹아 있습니다. 필 라이트의 가장 큰 자산은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명분 스탠포드를 졸업했지만 그의 꿈은 신발 장사였습니다. 그것도 일본 신발을 수입해서 미국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누가 보아도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그를 일본으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고베의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제조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니츠카의 미국 서부 지역 판매권을 따냅니다. 개인 혹은 회사에 대한 신용조회가 없던 시절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포틀랜드로 돌아온 필 라이트는 아버지의 지하차고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물론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직접 발로 뛰었는데 각종 육상대회를 찾아다니며 오니츠카 러닝화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육상 스승 빌 바우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964년 각자 500불씩 투자해서 나이키의 전신인 블루리본 스포츠를 창업합니다. 블루리본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사람에게 달아주는 리본을 뜻합니다. 사실 나이키는 필 라이트의 열정과 빌 바우만의 경험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빌 바우만은 미국 올림픽 대표팀 육상 코치를 단연간 역임했는데 그 또한 신발이 선수의 기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 신발 신봉자였습니다. 한편 이 시절 필 라이트는 CPA 자격증을 딴 후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의 적자를 메꿔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명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러하우스에서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따라서 블루리본의 일은 회사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혹은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회계법인을 그만둔 후 포틀랜드 대학교의 회계학 강사가 되면서 시간적으로 조금 편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블루리본의 일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필 라이트가 정식으로 블루리본의 직원이 되어 월급을 받기 시작한 것은 창립 후 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필 라이트의 자서전 슈독에 의하면 블루리본은 오니츠카 본사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홀대를 받았습니다.
제품 납기를 어기거나 다른 제품을 끼워서 보내는 것도 모자라 걸핏하면 대리점 주의를 박탈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갑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필라이트는 마침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1971년 포틀랜드에서 나이키를 창업합니다. 나이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스우시 로고는 니케 여신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당시 스우시를 디자인한 사람은 필라이트의 회계학 강의를 듣던 한 여학생이었는데 당시 그녀가 받은 수고료는 불과 35불이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나이키가 기업 공개를 할 때 500주를 공로주로 받았는데 오늘날의 시가로 따지면 100만 불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나이키의 첫 번째 히트 작품은 빌 바우만이 아이디어를 낸 와플형 밑창이었습니다. 즉, 와플 굽는 틀 속에 밀가루 대신 고무를 넣어 고무 와플을 만든 후 이것을 신발 밑창에 악효로 붙여 런닝화를 만든 것입니다. 지명과 마찰력이 강한 이 신발은 당연히 육상 선수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이키는 아디다스도 포기했던 기술인 에어쿠션을 개발하여 업계를 선도했습니다. 에어쿠션의 푹신푹신한 착용감은 탄력있고 가벼운 운동화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운도 좋았습니다. 1970년대의 조깅붐은 나이키를 비약적으로 도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다 마이클 조던과 타이거 우즈 등을 앞세운 스타 마케팅은 나이키를 세계 1위의 스포츠 용품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훗날 노동력 착취라는 오명을 쓰기는 했지만 나이키는 아시아 빈민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품 원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이키 신발은 더 이상 운동선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키는 이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육상 선수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신발이 패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나이키를 통해서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비버튼 나이키 본사에 가면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창업자 필라이트의 도전 정신이 스며있는 Just Do It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필라이트의 부인 페니 나이트 역시 그의 회계학 강의를 듣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블루리본 스포츠의 장부정리 사원으로 입사한 후 곧바로 필라이트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968년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게 마련인지 그들은 첫 번째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매튜가 2004년 엘살바도르에서 다이빙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필라이트는 훗날 이 사건이 인생 최대의 고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필라이트는 맏아들을 잃은 2004년 나이키의 CEO에서 자진 사퇴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사회 의장 자리까지 내어놓고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는 2021년 현재 그의 남은 아들 트라비스 나이트와 함께 13명의 나이키 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2021년 세계 100대 부자 명단에 의하면 필라이트 가족의 재산은 약 49.9 빌리언으로 세계 부자 2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는 자신의 모교와 지역사회에 거금을 기부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창업자 필라이트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PK80 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하고 미국 대학 농구의 정상급 16개 팀을 포틀랜드로 초청하여 토너멘트로 최고의 팀을 가른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대명이 PK85 인비테이셔널이 되어 그의 85세 생일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을 중심으로 웬만한 공원보다 더 아름다운 나이키 본사의 모습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포틀랜드 USA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